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와 통화를 하다가 괜히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인데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불편합니다. 혹시 잔소리로 들리진 않았을까? 자녀한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친구를 만나서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솔직하게 요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요즘 외로워. 애들도 안 오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합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라는 말이 있는데 괜히 말했나? 저 친구가 나를 불쌍하게 볼까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솔직함이 미덕이었습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관계라고 배웠고 진심을 나누는 게 신뢰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솔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솔직하게 말할수록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진심을 전했는데 오해를 받고 걱정해서 한 말이 간섭이 되고 내 마음을 나눴는데 약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속마음을 감추게 되고 혼자 삼키는 말들이 많아집니다.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모두 드러내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무기를 건네는 것과 같다. 그는 평생 인간의 본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솔직함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솔직함을 자신의 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이용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은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평생 진심으로 살아온 여러분께 왜 말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지, 왜 솔직함이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솔직하게 살아오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신 세대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졌고 진심을 가볍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용기였고 신뢰의 표시였으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말했을 뿐인데 관계가 어색해지고 마음을 나눴을 뿐인데 오히려 거리가 생깁니다. 상대는 변한 게 없어 보이는데 대화가 끝난 뒤 남는 감정은 전과 다릅니다. 괜히 말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다음부터는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성격이 바뀌어서도 마음이 삐뚤어져서도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감각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이해심이 깊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각자의 욕망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의 말과 행동도 그 틀 안에서 해석한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는 이런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마음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말의 결과보다 관계의 열기가 앞섰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가 남기는 여운이 더 길어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말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섬세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섬세함은 동시에 피로를 가져옵니다. 말은 줄어드는데 생각은 늘어나고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안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인간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게 된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고독이 깊어질 수 있고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도 늘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말과 감정을 절제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세상을 정확히 본 사람이 선택하는 태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더 이상 솔직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솔직함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말을 아끼게 되는 순간은 대개 비슷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상대를 믿지 못해서라기보다 말을 꺼낸 뒤의 공기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이 먼저 찾아옵니다. 대화는 끝났는데 마음은 정리되지 않고 그 말이 어떤 표정으로 받아들여졌을지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말은 내 마음에서 나갔지만 그 이후의 해석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해석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각자의 경험과 기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진심을 전한다고 해서 그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라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세계를 먼저 기준으로 삼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오해를 받았던 순간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문제는 말의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틀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의 마음으로 말을 건넸지만 상대는 간섭으로 들었을 수 있고 외로움을 털어놓았지만 상대는 부담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같았지만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을 탓하기보다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타인의 말을 재배치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같은 말도 따뜻하게 들리지만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사소한 말도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행위는 상대의 마음 상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선택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복잡함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관계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오래 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변화를 인간이 세상을 더 정확히 보게 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말의 힘을 알게 되면 말의 사용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침묵은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상황을 읽은 사람의 판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됩니다. 말이 이렇게 쉽게 오해로 이어진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왜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넨 말이 오래 마음에 남는 이유는 그 말에 담긴 기대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오랜 인연에게 하는 말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말은 가벼워지기보다 무거워집니다. 가까움은 이해를 보장해 주지 않고 오히려 해석의 여지를 더 넓혀 놓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괴로워지는 이유를 상대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더 쉬운 기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고 그 믿음이 클수록 말의 결과에 더 민감해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낯선 사람에게 들으면 흘려보낼 수 있지만 가족에게서 돌아오면 오래 곱씹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건넨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괜찮다는 말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은 위로였지만 상대는 그 안에서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심을 전했는데 그 진심이 기대와 섞이면서 다른 의미로 전해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은 언제나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남겨두는지가 관계를 지키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상대를 고려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택이 늘어나는 것은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오해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외면하는 것 같고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침묵을 무관심이 아니라 절제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감정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전해질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보다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선택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속마음을 드러낼수록 왜 우리는 더 약해진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속마음을 말하고 나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체는 말이 나를 설명하는 동시에 나를 노출시켰다는 감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나의 약한 부분까지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화의 주도권은 서서히 내 손을 떠납니다. 상대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며 어디까지 기억할지는 더 이상 내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감정은 후련함보다 긴장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약점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해지지 않더라도 타인의 취약한 지점을 알게 되면 그 정보를 기준으로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이라기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사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알게 되면 그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불안을 기준 삼아 관계의 위치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솔직함을 무조건적인 미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함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대에게 건넨 진심은 이해가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말하는 쪽은 진심을 꺼냈다고 느끼지만 듣는 쪽은 그 진심을 자신의 기준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합니다. 이 과정에서 말한 사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스스로를 노출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진심을 말하는 것이 용기였다면 이제는 진심을 어디까지 말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용기가 됩니다. 이는 마음이 다쳐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킬 필요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기대를 낮추고 노출을 줄이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대와 노출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다는 선택은 상대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 여백으로 남습니다. 그 여백 덕분에 우리는 불필요한 해석과 오해로부터 한 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이런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을 아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수록 말의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말을 하지 않는 선택은 정말로 뒤로 물러서는 일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주도권을 지키는 방식일까요? 말하지 않는 선택이 늘 뒤로 물러서는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오랫동안 말로 자신을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설명해야 이해받을 수 있었고 말하지 않으면 존재가 희미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바로 해명했고 마음이 상하면 즉시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도구이자 관계를 이어가는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다른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설명을 덧붙일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해명을 반복할수록 마음이 더 지치는 순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인간이 자기 방어의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해받으려는 욕망이 커질수록
인간은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들이 쌓일수록 오히려 자유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태도는 상대의 판단에 자신을 계속 맡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나를 평가의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에 가깝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인간일수록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고통이 알아달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고 설명이 짧아지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무관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이 마음을 꼭 지금 꺼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을 때 생길 여백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판단은 소극성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요해질수록 외부의 자극에 덜 흔들린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반응도 줄어들고 반응이 줄어들면 감정의 파동도 낮아집니다. 그 결과 마음은 조금 더 평평해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이 물러섬은 도망이 아니라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지점으로 천천히 다가가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속마음을 선별하는 일이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선별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마음의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말이 먼저 나가고 마음이 뒤따라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먼저 머물고 말이 그 뒤를 따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생겨도 잠시 멈추게 되고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멈춤은 답답함이 아니라 여유에 가깝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말의 필요를 정확히 가늠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대부분 과잉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이 과잉될 때 괴로워지고 기대가 과잉될 때 실망하며 말이 과잉될 때 오해가 늘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야 할 말만 남기고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내려놓는 선택이야말로 인간을 덜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숨김이 아니라 정돈에 가깝습니다.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꺼내는 대신 그 중에서 지금의 나와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 남겨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은 마음을 부정직함으로 오해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그것을 성숙의 징표로 보았습니다.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은 더 중요해집니다. 관계의 폭은 줄어들지만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나눌 수 없게 된 대신 남아있는 관계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말의 기준이 흐트러지면 작은 오해도 쉽게 깊은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양을 줄이고 마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일은 노년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마음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상대의 판단에서 한 발 벗어나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태도는 체념이 아니라 독립에 가깝습니다. 이 독립이 생기면 말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삶을 좁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일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것 같아 불안했지만 이제는 말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남겨둔 침묵 덕분에 관계가 오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서로의 자리가 유지되는 순간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모든 것을 이해받아야만 평온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를 불행으로 규정하기보다 그것을 인간이 감당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 않아도 삶은 계속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유는 소극적인 체념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는 반응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그 문을 언제 열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이런 선택권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온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역할도, 기대도, 관계의 폭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말 역시 정리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은 사라지고 남은 말에는 무게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이 아니라 정돈에 가깝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할수록 말은 많아지지만 마음이 정리될수록 말은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요한 마음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욕망과 기대가 잦아들고 말과 반응이 줄어들 때 비로소 외부의 평가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리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시선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바로 이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삶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는 말로 자신을 증명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책임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말은 더 이상 방패도 무기도 아닌 선택지가 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잃는 것보다 말하지 않아서 지켜지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는 공허가 아니라 고요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쉬기 시작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래 붙잡혀 있었고 설명하지 못한 감정이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이 반드시 억울함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은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 조용히 제 자리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평온해지기 위해 반드시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무엇에 반응할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충분히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의 말로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에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숨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일에 가깝습니다. 진심은 값싼 것이 아니고 아무 자리에서나 꺼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그 진심의 무게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침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축적의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늙어간다는 것을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덜어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말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아야 했고 설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필요한 말과 필요하지 않은 말을 구분하게 됩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도 존중은 남을 수 있고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생길 때 삶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운 결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굳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진실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인 자리에서 고요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고요야말로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붙잡고 설명을 통해 오해를 막으려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말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진심이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라지는 관계보다 말하지 않아서 지켜지는 마음이 더 많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평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남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자신의 중심을 잃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시선도 늘어나고 그 시선에 흔들릴수록 마음은 바깥으로 흩어집니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면 마음은 다시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안쪽에서 우리는 타인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생기지 않고 침묵 속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무엇을 말할지뿐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권이 생기면 삶은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오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라고 말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태도는 냉소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 성숙 위에서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깊어집니다. 그 깊이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지키며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조용히 품은 채로 말입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심은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남아 있습니다. 말을 줄인 자리에 남는 이 고요함이야말로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값진 여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요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말 뒤에 남은 피로, 설명하고도 남는 허탈함, 이해받지 못한 채 돌아온 밤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는 가볍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평온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만큼 무게를 지닌 쉼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마음을 확인받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과 부딪히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딪힘이 남긴 상처를 어떻게 다독일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의 지혜를 더 많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덜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말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말보다 태도가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안정감,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전달되는 배려가 생깁니다. 속마음을 모두 꺼내지 않아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감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감각은 혼자만의 고립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질 때 세상도 덜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설명을 요구하던 목소리가 잠잠해지면 외부의 소음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조금 더 느린 속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서 비워진 자리에 불안이 아니라 여유가 머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모든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정직하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존중이고 관계를 향한 존중입니다. 말을 아낀 자리에 남은 이 고요가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조용한 확인입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말을 덜 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 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오히려 말하지 않아서 지켜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삶은 점점 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흘러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숙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외부와의 싸움이 줄어들수록 내부의 소음도 함께 잦아든다고 말입니다. 그는 말년으로 갈수록 인간이 세상에 설명할 것이 줄어드는 대신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확신은 남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지 않고 내 마음이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선택은 바로 이 확신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책임질 만큼 책임졌고 감당할 만큼 감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 더 부드러운 결로 다가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침묵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그 거리가 있어야 마음은 숨을 쉬고 관계는 오래 이어집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나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듯 말 또한 그 중간의 온도를 찾을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온도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무언가를 덜 말하게 되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위축이 아니라 선택이고 포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속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삶을 숨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오래 가져가기 위한 태도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또렷해진다면 그 변화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진 지금의 이 자리에서 마음은 더 이상 증명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아마도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성숙한 선물일 것입니다. 그 선물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흔들었고 설명하지 못한 감정이 밤늦게까지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하루는 지나가고 모든 마음을 다 꺼내지 않아도 관계는 남습니다. 그 차분함이 쌓이면서 삶은 조금씩 소란을 잃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끝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를 외부에 덜 휘둘리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고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오해를 모두 바로잡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상태 말입니다. 그는 그 상태를 체념이 아니라 자유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유를 조금씩 연습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이 쌓여서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는 감각이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그 감각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지금의 나는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고 말을 줄여도 삶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확신 하나면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가볍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고 설명보다 고요가 남는 이 삶의 속도가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굳이 더 덧붙일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또렷해지는 이 감각은 설명하려 들수록 오히려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전보다 덜 말하지만 덜 느끼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고 더 천천히 반응하며 더 오래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며 얻은 변화라면 결코 나쁜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삶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통을 줄이는 법을 배운다고 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크게 말해서가 아니라 덜 기대하고 덜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는 세상이 냉정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지만 그 냉정함의 마음까지 얼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태도를 지혜로 불렀습니다. 그 지혜는 언제나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은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관계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말 한마디가 쌓아 온 시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 신중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옵니다. 나 자신을 향한 존중이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향한 존중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 남겨둔 여백이 삶을 더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숨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오래 품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익힌 지금의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셨고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더 잘 말하지 않아도 되고 더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말로 자신을 증명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온 시간 자체가 이미 충분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늙어간다는 것을 세상과 멀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에 덜 흔들리게 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말에 마음을 내주지 않으며 꼭 붙잡아야 할 것과 흘려보내도 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상태 말입니다. 그는 그 상태를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 버티는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숨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아껴 쓰겠다는 선택입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꺼내지 않고 아무 말에나 내주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생기면 삶은 조금 덜 아프고 관계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불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고요가 머물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모든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감정을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아끼는 만큼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을 지키는 만큼 하루가 편안해진다면 그 선택은 충분히 옳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하지 않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미뤄진 진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킨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줄인 자리에 남은 이 고요가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가볍게 데려다 주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더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전해졌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삶은 이어집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확신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편안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인 자리에 남은 이 고요가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더 편하게 유지되어질 겁니다.